안녕하세요. 일본 대회 1편, 2편 많이 봐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대회 갔다 오고 나서 좀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일본에서 조금 발이 좀 넓은 선수가 있어요. 료마 선수라고 IFA 63kg급에서 왼손 이번에 우승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랑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물어봤던 것들 그리고 대답을 들었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일본 선수들에 관련돼서 좀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몇 개들 좀 같이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것 중에 이번 제가 나갔던 일본 대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일단 한국에는 대한팔씨름연맹이라는 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대한팔씨름연맹과 같은 그런 큰 단체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단체에서 이제 대회를 각각 개최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나갔던 대회는 자와라는 JAWA라는 자와라는 단체에서 열게 된 YD컵입니다. 이름은. 그런데 이게 YD컵이라는 게 YD 컴퍼니라는 일본의 회사에서 후원을 받아서 만든 대회인 것 같고요. 이게 이번에 첫 번째로 열린 대회였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크고 작은 대회가 많이 크고 작은 대회가 많이 있는데, 그 일본에서 인정하는 큰 단체들 있잖아요. 그 아까 제가 말했던 한 3-4개 정도 된 단체들 중에서 2024년에 처음으로 열리는 인정받는 공식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큰 단체 대회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일본 대회는 큰 대회가 전일본 대회라고 일본 전역에서 참가하는 대회가 있어요. 이 자와라는 제가 이번에 나갔던 이 대회를 운영한 단체에서도 전일본 대회를 주최를 하는데 전일본 대회 빼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멀리에서 참가를 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선수들이. 물론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도 참가해준 선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제일 수준이 높은 대회는 전일본 대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회는 진짜 한국에서로 따지면 오버 더 톱 같은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버 더 톱이랑 좀 성격이 다른가? 아무튼 국가대표 선발전에 올스타전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으로 따지면 실비스 클래식 같은 느낌. 진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대회인 것 같더라고요. 전일본 대회는. 그래서 전일본 대회가 가장 좀 권위가 있고 실력도 있는 대회이고 그 외에 저희가 한국인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제가 저번에 나갔던 뭐 간사이 오픈 아니면 제가 이번에 참가했던 대회 또 앞으로 이런 대회들이 계속 있겠죠. 이런 대회들은 그 전일본 대회에서 참가했던 선수들 중에서 특히 간사이 지역에 가깝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 저랑 붙었던 선수들도 전일본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들도 나왔었고 뭐 전일본 대회에서 뭐 2등, 3등 이렇게 좀 성적을 높게 거두신 분들도 나온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수준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항상 갈리긴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절대 뭐 약했던 대회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럼 과연 내가 또 나랑 비슷한 한국 선수들이 일본에서는 과연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일까? 과연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 선수들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 한국보다 일본이 팔씨름을 시작한 지 훨씬 오래됐어요. 팔씨름 인프라도 훨씬 더 크고요. 체육관도 한국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고 그 단체들도 많은 만큼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수들 대부분 제가 본 게 젊은 선수들이 없었어요. 한국은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수들, 그리고 20대 초중반,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선수들이 많은데, 일본은 대부분 다 30대, 40대 선수들이에요. 뭐 그 50대, 60대 선수들도 있고요. 이게 일본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경력이 짧은 선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한국처럼. 그만큼 오랫동안 팔씨름을 즐겼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보다. 그래서 되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헤비급 선수들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한국에서 헤비급이라고 하면 95kg 이상의 선수들을 말하는데, 95kg 이상의 선수들 층이 좀 얇은 편인데, 일본에는 그 헤비급 선수들 층이 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95kg 이하의 체급별로 이제 경쟁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좀 많이 우위에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95kg급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95kg 일본에서 95kg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선수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강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95kg급 선수이지만 한국의 다른 무제한급 선수들과도 경쟁이 되는데, 일본의 95kg급 선수들은 일본의 무제한급 선수들이랑 경쟁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체급별로 수준차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한국의 헤비급 선수들보다는 일본의 헤비급 선수들이 훨씬 더 강한 선수들이 많다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후지와라 선수를 비롯해서 뭐 하타케야마라는 선수도 있고, 이번 5월 달에 지현민 선수랑 미국에서 시합을 하게 된 지금 카나이 씨를 빼고는 가장 강하다고 하는 시시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수가 무제한급에서는 거의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들이 제 생각에는 한국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선수들이 크게 밀리는 느낌은 없었지만, 이런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일본 선수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낮은 체급에서나, 그리고 95kg급 제한이 있는 체급에서는 아직 한국 선수들이 이제 한국 선수들이 좀 일본 선수들을 많이 따라잡고 어느 정도 한국 선수들이 우위를 점한 것 같은데, 무제한급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 선수들이 강한 선수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몇 등 정도 할 것 같냐 라고 그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한 3등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전체에서. 근데 이 3등이라는 숫자도 그 요시노부 카나이 씨를 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요시노부 카나이 선수는 완전 논외로 치고 랭킹을 다 매기더라고요, 일본 선수들은. 그래서 아무튼 요시노부 선수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도 많게 봐도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데이터를 좀 수집하기 제일 좋은 게, 지현민 선수랑 그 일본에서 카나이 씨를 제외한 제일 세다고 평가받는 그 시시도 선수랑 5월 달에 매치를 보면 아마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현민 선수가 시시도 선수를 이긴다고 제가 반드시 시시도 선수를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력을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체급별 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체급에 대표하는 한국 선수들이 지금 일본의 체급 대표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체급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수는 일본 선수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한국은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에 5개 부문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뭐 하비, 노비스, 아마추어, 세미프로, 프로. 근데 일본의 모든 대회들은 부문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하나의 부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전부 다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나온다는 뜻이고, 한 개의 그 부문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프로 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부문, 한 개의 부문인데 대회에 참가하는 수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비슷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하비, 노비스, 아마추어, 세미프로, 프로를 다 합친 선수들만큼 일본에는 프로급 선수들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은 지금 많이 상향평준화가 돼 있고, 하지만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린 선수들이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향후 한 10년 정도 안에는 한국에 있는 지금 어린 선수들이 기량을 끌어올려서 일본 선수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인프라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5년 좀 더 되나? 한 7년 정도, 7년 전까지만 해도 뭐 백성열 선수를 비롯해서 한국의 대표 선수들이 일본 대회를 나갔다가 백성열 선수 빼고는 전부 다 입상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진짜 15등, 20등 막 이런 순위를 받아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6년, 7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팔씨름 수준이 엄청 많이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기간 동안 따라잡은 것보다 앞으로의 6, 7년은 더 많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좀 젊은 선수들이 없다는 게, 일본이 한국과 라이벌 구도로 쭉 이렇게 아시아에서 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에서는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는 팔씨름이 그닥 인기가 없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좀 그 점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번에 일본 대회에서 왼팔도 우승하고 오른팔도 우승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오른팔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왼팔은 확실히 저보다 센 선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왼팔은 거의 지지 않는데, 저를 이길 사람이 저는 한국에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는 지금 그 선수 말로는 저보다 강할 것 같은 선수를 쭈르륵 나열하는데 어림잡아서 한 5명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오른팔, 왼팔 비중으로 봤을 때 오른팔을 더 열심히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일본에는 왼팔만 열심히 하는 선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겠지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왼팔도 많이 인정을 하는 분위기여서 왼팔도 좀 열심히 훈련을 해서 많이 따라잡았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해드릴 소식이, 전일본 대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본 전역에서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그 전일본 대회에 원래는 일본 선수들만 참가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해외 선수들도 그 전일본 대회에 참가가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지금 해외 선수들이 참가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처럼 일본의 전일본 대회에도 저와 같은 한국 선수들이 또 해외 선수들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이왕 이렇게 스타트를 잘 끊었으니까 전일본 대회도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본 대회에서 어떤 체급이 됐든지 또 양팔 우승을 한다면 진짜 그거는 의미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준비를 잘 더 해봐서 전일본 대회에서까지도 양팔 우승을 하는 게 일단 올해의 제 일본에서의 목표입니다. 원래는 일본에 있는 모든 대회를 다 참가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실 전일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다른 대회보다는 전일본 대회에 좀 집중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의미로 저한테는 좀 받아들여져서 일본에서 열리는 전일본 대회에 참가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팔씨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특히 한국 팔씨름 선수들도 제가 또 제 위에는 뭐 백성열 선수를 포함한 많은 선배분들이 일본 대회의 문을 많이 두드려 놨고, 또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파악을 해놨으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일본에 놀러 갈 겸 대회를 좀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이번 일본 여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